의료법 읽어주는 복쌤입니다. 자, 오늘은 하루 10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읽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제21조 내용부터 볼 건데요. 자, 면허의 취소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허 취소. 자, 장관은 누가 취소할 수 있는지도 물어보니까 체크하셔야 되고요. 장관은 다음 갖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다만 1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니까 이거는 반드시입니다.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1호의 경우는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제5조 1항부터 4호까지 해당한단 말은 제5조가 뭐죠? 결격사유입니다. 자, 즉 결격사유에 해당해서 면허가 취소되는 상황은 이유 불문 바로 취소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나머지 밑에 내용에 의해서 취소가 되는 경우들은 상황을 들어보고 취소할지 안 할지 이런 것들을 벌금형으로 대신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면 된다 이겁니다. 자, 어쨌든 자, 취소 규정 제 사망을 위반해서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면허 대여죠. 면허 대여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지가이사가 발생하는 지가기공물 제작 의뢰서 따르지 아니하고 업무를 한때 그러니까 지기공사는 업무 명령을 받아서 일을 해야지 자기 맘대로 하면 안 된다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면허 자격 정지 또는 효력 정지 기간에 업무를 하는 경우, 그러니까 운전면허 정지 기간에 운전하는 경우 무면허로 인정받아요. 정지 기간에 운전하게 되면 운전면허 취소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면허 취소되고 또는 3회 이상 면허 자격 정지 또는 효력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면허 취소가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정지 기간에 일하거나 3회 이상 정지를 받거나 이러면 누적이 되면 취소로 이어진다라는 부분. 그래서 밑에 내용은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취소할 수도 있고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1호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반드시 취소해야 된다. 이거 좀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후 그 처분의 사유가 완전히 소멸되는 등 정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재발급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면허가 취소됐다고 시험을 다시 치거나 이러진 않아요. 우리 운전면허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시 치거나 이러지 않고 재발급 하시면 돼요. 근데 다만 1항의 3호, 4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면 3호, 4호 이거예요. 이거 두 개에서 면허가 취소되면 1년 이내에는 재발급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격 사유로 취소가 되는 거는 바로 반드시 취소지만 사유가 사라지면 면허를 바로 내줄 수 있어요. 근데 밑에 이런 것 때문에 면허가 본인의 잘못이잖아요. 이런 거는 본인의 잘못에서 취소가 되는 경우에는 1년 이내 재발급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동안은 내가 반성을 하든 뭘 하든 발급하지 못한다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간적인 부분들도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자, 여기 보시면 재발급 사유는 시행령에 따라서 보면 제5조 135에 대해서는 소멸됐을 때 바로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호면 결격 사유지만 4호 같은 경우는 금고 이상이잖아요. 금고 이상 실형받은 경우니까 이럴 때는 면제되는 형의 집행이 끝나고 나서 1년이 지난 사람으로 뉘우치는 빛이 뚜렷 할 때, 그러니까 결격 사유 1, 2, 3호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피안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이런 경우라면 사유가 소멸되면 바로 줘요. 근데 4호 금고 이상 실형을 받으면 금고 이상 실형 기간 끝나고 나서 1년이 지난 사람
1년이 지나고 나서 반성의 기미가 있거나 이런 게 있을 때 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중요하게 체크. 이런 부분들이 좀 시험에 나오면 좀 디테일해지는 부분이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1항의 3호, 4호에 따라서 면허가 취소되면 1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띄우치는 법이 뚜렷할 때, 아까 1년 이내 재발급 못한다라는 내용이 여기 있죠. 1년이 무조건 지나야 된다. 그 다음에 그리고 1항의 3호의 2 면허가 취소되면 6개월이 지나고 나면 줄 수 있다. 요 3호의 2가 뭐죠? 을에서 없이 혼자 일한 거. 그러니까 치과 의사가 요거 기공물, 치과 기공물 하나 만들어주세요. 임플란트 하나 만들어주세요라는 의뢰서를 주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그냥 만들어서 팔아버렸다. 이런 경우는 1년이 아니고 6개월로 좀 줄여주긴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다른 경우로 면허 취소, 면허 대여나 이런 걸로 취소가 되게 되면 1년이라는 기간이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좀 기간들이 나뉘어져, 사유별로 기간들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은 잘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면허증 해수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면허 취소, 자격의 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요. 지체 없이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통보하면 돼요. 그러니까 장관이 시도지사한테 보내고 만약에 장관이 서울시로 명단을 내려보내면 서울시에서는 구청장들한테 다 보내면 되죠. 보내가지고 행정처분을 실시하면 되고죠. 그리고 지체 없이 면허증을 회수해서 장관한테 다시 제출해야 됩니다. 다시 시도지사를 거쳐야 돼요. 이렇게죠. 장관이 시도지사한테 이때 한번 시도지사가 의미가 있는데 이거 빼고는 뭐 크게 뭐 나오진 않아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야 받아와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 얘들이 받은 면허증을 가지고 면허증을 여기다 보내고 다시 면허증을 정리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보내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한다 이 소리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자격의 정지요. 취소가 아닌 정지죠. 이번에 보시면 의료법에서는 의료인들은 1년 이내에 자격 정지 기간이 있다면 의료기사는 직접적인 진단권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보통 6개월 이내, 좀 짧습니다. 6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해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 6개월인 거죠. 그래서 내용은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 그 다음에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한테 고용되어서 업무를 한 경우, 이런 경우도 있죠.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어서 업무를 하게 되면 취소됩니다. 정지되죠. 정지. 자, 그다음에 치과 기공소가 아닌 곳에서 치과 기공사의 업무를 하거나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개설 운영을 할 때, 치과 기공물 제작 의뢰서를 보존하지 않았을 때, 뭐 이런 등등의 내용들이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여기는 지금 치과 기공소라고만 되어 있는데 여기 안경업소를 갖다 붙여도 맞습니다. 여기 안경업소를 등록하지 않고 개설 운영했을 때, 그 다음에 안경업소가 아닌 곳에서 안경사의 업무를 했을 때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명령을 위반한, 여기서 말하는 명령이 시정명령이겠죠. 시정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시정명령 포함해서 몇 가지 명령들을 위반하게 되면 자격 정지를 시킬 수 있다. 누가? 장관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법규 문제를 낼 때 누가 할 수 있다, 누구로부터 뭘 받을 수 있다, 기간이 얼마다,
이런 그다음 내용이 해당하는 항목이 뭐다 이런 것들이 자주 나와요.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잘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품위 손상 행위라는 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서 이제 시행령 3조에 나올 텐데, 자, 1항에 따른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자, 11조는 실태 신고죠. 아니한 때는 신고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안경사 면허는 땄지만 나는 안경사 업무를 지금 당장 안 해요. 그러니까 뭐 성인 재직자 과정을 듣는 분들은 현재 직장이 있는 경우, 지금 당장 직장 다니고 있는 데가 잘 다니고 있는데 굳이 안경사 업무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면허를 따놓고 한 10년간 일을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동안 계속 내가 원래는 유예 신고서를 내서 유예를 해야 되지만 그냥 나 가만히 놔둘 수도 있잖아요. 까먹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까먹게 되면 자동적으로 면허 효력 정지가 돼요. 근데 3년마다 해야 되니까 10년 동안 3번 보고를 했었어야 됐는데 안 했다 보니까 그 신고할 때까지 정지는 계속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안경사 업무를 하고 싶을 때는 보수교육을 다시 들어가지고 누적된 걸 듣고 앞에 영상에 나왔던 대로 누적된 양을 듣고 효력 정지 신청을 해서 면허증을 살려야지만 여러분이 업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자, 만약에 재판이 있다면 재판 기호는 시효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뭐 재판이 있으면 재판 진행 중인 기간 동안은 그 5년엔 포함하지 않는다 이 소리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1번, 2번 내용이 또는 3번 내용이 나올 수는 있죠. 이런 것들 좀 디테일한 부분으로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자, 그러면 의료기사 등의 품위손상 행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품위손상 행위의 범위는 다음과 같고에 같다. 자, 의료기사 등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할 때 업무 범위를 벗어나면 이렇게 됐고요. 다음에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지 않냐고 제2조 업무 범위를 한던데, 근데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를 처음부터 받지 않아도 되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안경사는 이 경우에서는 제외죠. 어차피 우리는 안 받아도 되는데, 근데 안경사가 여기 행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죠? 6세 미만, 6세 이하. 6세 이하 돼서 거만하거나 진단하거나 처방을 내려버리면 이 2번 내용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또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업무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다음에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윤리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업무를 하는 행위, 이런 경우들이 많죠. 뭐 내가 외국 가서 공부했는데 새롭게 뭐 검안법, 치료법이 나와서 괜찮더라. 이런 것들이 지금 학문화되지 않거나 윤리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해버리면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검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판시하는 경우, 이게 이제 요 3번과 4번 이런 내용들이 우리 굴절검사 문제의 윤리 문제로 많이 나와요. 해석하기가 좋아서 그러니까 내가 검사 결과를 다르게 판시하는 경우, 이런 것들도 품위손상 행위에 속하고 이 4가지 항목에 속하면 6개월 이내에 자격 정지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중앙의 자격 정지 처분의 요구예요. 중앙회가 요구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앙회 장은 윤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장관에게 자격 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실태 및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죠. 여기 이 내용이 실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를 안 하면 그러니까 보수교육을 안 들으니까 실태 신고를 안 하는 거겠죠. 그래서 실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윤리위원회에서 명단을 이렇게 체크 다 해가지고 명단을 모아가지고 올해 자격 정지 처분, 면허 효력 정지, 자격 정지 효력 정지 처분을 내려주실 명단입니다라고 장관한테 요구를 올립니다. 그러면 장관이 보고 이 사람들은 죄를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실태 신고를 하지 않아서 그런 거니까 효력 정지를 하겠다. 자격 정지 처분이 아니고 효력 정지입니다. 일을 안 하기 때문에 효력을 잠시 정지해 주겠다라는 처분이 내려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중앙에서 모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앙회가 할 수 있는 이유는 보수교육에 관련된 자료를 중앙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단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그 명단을 가지고 장관한테 요구를 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면허 취소, 그 다음에 자격 정지에 관한 내용들만 짧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시험 문제는 거의 95% 이상 나오는 출제 범위이기 때문에 항상 잘 정리해 두시고, 특히 품위 손상 행위 이런 문제들은 헷갈리지 않게 외워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참 잘하셨고요. 법규라는 내용, 그리고 국가고시 준비가 절대 쉬운 내용은 아니고 많은 것들을 공부해야 되니까 빠듯할 수는 있겠지만 또 마음이 급할 수는 있겠지만 항상 힘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부하는 과정 중에 복생 커뮤니티를 많이 활용하셔가지고 카카오톡 공부방 들어와서 질문하면 저나 제나 선생님, 그 다음에 또 선배들 다 있으니까 많이 설명해 주실 거라서 함께 하고, 모의고사 문제 사진으로 남기고 싶다 그러면 캡처해서 카페에다 사진 남기고 질문해 주시면 또 답변 달아드리고 하니까 언제든지 활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직 나는 재수라서 모의고사 치기도 좀 애매하고 자료도 많이 없다 이럴 때는 안경사 최종 모의고사 교재 인터넷으로 충분히 구매 가능하니까 구매하셔가지고 작년 문제도 적중률 많이 높았고 하니까 올해도 예측 문제 많고 기출에 최대한 맞춰서 문제 많이 만들어냈으니까 출간해 놨으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국가고시 준비하는 과정 중에 도움이 되거나 했다면 제 영상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주변에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추천까지 해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